안녕하세요. D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온비드 공매부동산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수도용지를 공매했는데 가치 분석해 달라는 겁니다. 가치 분석하는데 첫 번째는 건축허가 가능한 것인지죠. 그래서 토지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인데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걸 검토하고, 두 번째 진입로를 확인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통해서 18가지 공부 내용을 살펴본 후에 국토부 사이트인 누리스에서 토지용계 확인서를 열람해서 규제사항을 하나씩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사이트가 국토이음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더 편리하게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사이트를 또 제공했습니다. 이때 지도 보기의 항공사진과 노드뷰를 통하여 현장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공부 및 지자체 조례를 검토한 후에 허가청의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허가권자의 허가 기준, 주로 재량권 관련된 부분이죠. 허가 기준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앞으로 형질 변경이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허가청을 통하여 허가 가능성을 확인하였는데도 추후 허가 신청은 토목사무실을 통해서 해야 하므로 미리 토목사무실과 용역계약을 하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것일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내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그 법령에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의 용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또 위임된 허용 용도를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다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됩니다. 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제조장인 소형 공장도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토지에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등의 행위 제한이 있는데, 교육환경 제한은 관할 교육청의 확인이 필요하고 비오톱 등 자연환경 제한은 중요하지만 면적에 따른 환경관련법의 제한은 소형 토지이므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도로, 철도, 수도 등이 저촉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공용구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2m 너비의 지적도 도로에 접한 것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과 나무구 도로에 접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토지는 건축법 2조 1항 11호의 건축법 도로가 아닌 지목이 도로인 약 너비 2m인 공유인 지적도 도로에 접해 있으나 현재 도로가 아닌 임야 상태이므로,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인 도로가 큰 도로가 나가면서 사실상 도로 기능이 없어져 버린, 그래서 오랫동안 묵혀 있다 보니까 지목은 도로이지만 그 위에 나무가 자라버린 사실상 공원 같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허가청에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지적도 도로에 접해서
건축 후퇴산만 적용해서 건축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가 대상이어서 진입로를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에 부설 주차장이 필요 없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허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부설 주차장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지자체 주차장 조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사가 전문가이므로 건축사에게 상담하면 간단히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적도의 도로는 1975년부터 존재했다고 토지대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림에 보다시피 아래쪽, 그러니까 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래쪽으로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이후에 이 도로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를, 그러니까 지적도상의 도로를 이용해온 주민들의 이용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이 지적도 도로를 건축허가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허가청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건축과 개발행위과 산지전용 관련 부서들에 가서, 해당 부서에 가서 이 진입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개발행위 기준도 확인해야 하겠죠. 지금 현재는 지목은 수도용지이지만 그리고 지목은 도로이지만 사실상 임야 상태로 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개발행위가 기준에 맞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형질 변경 대상이므로 그 개발행위가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58조 3항에 의한 시가와 용도인 주거지역으로서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이므로 유보용도 또는 보존용도보다는 허가 기준이 훨씬 완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크므로 대법원 2004 두 6하나 8하나 판례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권자가 안 돼. 그러면 법원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면 법원도 의견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불허처분 취소하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큰 허가이다.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가 정한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무릎 배수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있죠. 개발행위 허가 별표 2에 있죠.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해 놓은 것 중에 도시계획 조례가 정한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무릎 배수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이 지자체 조례에 의하면 평균 인목 축적의 30% 미만만 허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평균 경사도가 18도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원 및 개발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인 경우에는 주변 경관 손상을 이유로 불허할 수도 있고, 또 인목을 불법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불허한다는 지자체 조례 규정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토목청량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건축법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기타 생태 면적률 등 예기치 못한 제한이 있을 것이므로 이런 것들은 건축사무실이 아닌 토목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접한 공원구역 조성사업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필지는 지적도 도로에 접해 있지만 이미 이 지적도 도로는 사실상 없어진 상태인데 다행히 그 지적도의 도로, 지목이 도로인 도로 인근을 이용한
공원 조성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 도면을 보면, 그 사업 도면을 보면 기존 지적도 도로를 지금 공원 진입로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적도 도로를 이용해서 공원 진입로를 만들고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도,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었죠. 주거지역이라도 형질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곳에는 반드시 인목과 평균 공사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기반시설인 진입로 규정, 주변 경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불어될 수도 있으므로 이런 사항들은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청에 가서는, 지자체 허가청은 건축신고팀, 개발행위팀, 공원녹지팀, 도시계획팀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가에서는 진입로와 주차장, 개발행위팀에서는 경사도와 진입로, 공원팀에서는 공원 내의 도로, 도시계획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으로 확인이 안 되는 도시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생구역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